이는 잘 다스리면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에 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고 작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는 도전의 부산물과 같아서 도전하면 할수록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실패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실패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실패하는 걸까요? 외부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제외한 대표적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도전에 게으르고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진화했어요. 이러한 본능은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자연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지난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진화하고 현재의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이 기간 중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 날은 고작 0.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렵과 채집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현재 0.08%가 아닌 과거 99%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구시대에서 비롯된 본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본능은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맹수의 위협, 무리 간의 분쟁, 질병 등 당시에는 막을 수 없던 무분별한 위협이 존재했어요. 선조들은 이런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큰 자극을 느끼게 됐어요.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성향은 과거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오늘날에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전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시도를 기피하게 된 겁니다. 이는 우리를 태만에 빠지게 하고 태만이 가져온 실패는 우리를 끊임없이 후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후회는 성공을 실현할 가능성조차 잘라내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해지는 걸 택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이상만 커진다면 고통스러운 하루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도에 있어 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고착화입니다. 인지적 고착화란 모든 일을 자기 생각으로 일반화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았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집단 내 사회적 정보에 예민하여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방지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보든 받아들이고 이를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도 무수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분류하며 일반화하는 본능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간호사는 이를 적십자로 보고 기독교 신자는 이를 십자가로 봅니다. 그리고 이공계생들은 이를 덧셈기호로 보겠죠. 같은 문양을 봐도 각자가 가진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지적 고착화는 유연한 사고를 어렵게 하고 편협한 시야를 가지게 합니다. 편협한 시야는 주변의 기회를 막고 틀에 박힌 사고는 늘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시야를 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 행동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먹거나 번식하거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들어요. 이는 잘 다스리면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에 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도박이나 약물 중독 또한 도파민 작용으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SNS나 유튜브도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자극점을 맞춰 올라오는 새 정보들이 도파민을 분출하도록 자극해 중독을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창업자 쇼 파커는 도파민이라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SNS에 좋아요 버튼을 만든 저스틴 로렌스타인은 페이스북이 거의 헤로인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죠. 만약 쉽게 얻는 도파민에 중독돼 현재의 쾌락에 급급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이익을 등한시하게 만들 것이고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 우리가 하는 사고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이 불필요한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을 통제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도파민은 분비된다고 합니다. 같은 도파민이지만 행동에 따라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파민을 단기적인 쾌락과 중독이 아니라 노력과 성취로 얻을 수 있게끔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정편향입니다. 원시사회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어요. 부정적인 기억을 토대로 자연재해나
맹수, 무리 간의 분쟁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민감해합니다. 10마디의 칭찬보다 한마디의 비난이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도전으로 생길 긍정적인 이유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도전을 게을리하고 틀에 박힌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이상한 곳에 쓰이기도 하고 도전함에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이처럼 우리는 실패에 타고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존의 위협이 거의 사라지고 기회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같은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능을 이겨내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루틴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이마우스터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자발적 노력에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면 다음 일을 할 때 통제력을 발휘할 의지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대체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루틴은 이 같은 의지력 낭비를 막아주고 일상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만약 루틴이 형성되면 해당 루틴에 대한 뇌 활동은 감소하게 되고 의지력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일주일 동안 한 사람과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이를 반복한 사람은 의지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은 수십 개의 알람을 설정하고 의지력을 쏟으며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루틴은 의지력을 아껴주고 생산적인 영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루틴은 하루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루를 성공적인 루틴으로 시작하면 손실 회피 성향은 앞선 성공을 망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뒤이은 일정도 우리가 성공하도록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거창한 루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책 5페이지 읽기, 이불 정리하기, 스쿼트 10개 하기 등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찾아 실행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불 정리와 아침 일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틴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여 절제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주는 만족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책임져야 할 결과는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과거 수렵시대에서는 절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의 욕구에 충실한 채 살아오면 장땡이었죠. 그들의 후손인 저희들은 과거의 행동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유혹에 휘둘리며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유혹에 휘둘리게 됩니다. 목표 달성해주는 만족감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 일을 잘게 쪼개서 이를 루틴으로 실행한다면 성취로 인한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단기적 만족 추구라는 약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의지력을 아껴주고 절제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이든 정리든 독서든 전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서 현실에 적용해보세요. 한번 새겨진 루틴은 여러분들의 본능으로부터 이겨내게 하고 한층 더 성장시킬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환경 조성입니다. 과거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 부자들이 주로 가는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며 그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오나시스는 점차 그들에게서 언어와 몸가짐,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는 식당을 가며 그들의 내면을 배우고 그들과 교류하며 본인을 변화시키고 결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삶에 유리하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달리하는 것과 사는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만나는 사람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행동을 모방하고 습관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과거 32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비만일 때 본인이 비만이 될 확률은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뺐을 때 상대 역시 그 시기에 약 3분의 1 동안은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와 유사하게 11세나 12세 때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은 그 사람 역시 15세 무렵에 IQ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지능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는 곳을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과거 시애틀 외곽의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몇 되지 않는 컴퓨터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처의 대학원들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빌 게이츠는 어린 나이에 컴퓨터를 접하게 되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됐죠. 2005년에 학교 졸업식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환경을 목표하는 환경으로 조정하면 모든 방면에서 유리해질 겁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물은다면 네, 사는 곳을 바꾸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을 달리하는 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들거나 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면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오늘날의 환경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채널도 여러분들이 조성한 환경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 환경을 주체적으로 바꾼다면 실패하는 본능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역주행의 비밀이라는 도서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뇌는 실패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위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설명해줍니다. 모든 실패가 인간의 본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요인 때문에 실패하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도 커요. 어떤 문제가 됐든 변하는 건 쉽지 않고 성공하는 건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도둑들이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하는 것부터 끊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죠. 루틴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고 가장 중요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출루율이 0%인 타자는 없어요. 뭐가 됐든 일단 휘둘러야 합니다. 설마 내가 안타를 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걸 내가 못 치겠어 하는 자만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날아오는 공과 손에 쥔 배트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공과 배트는 맞닿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쉼없이 배트를 휘두르는 건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열정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